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슈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테슬라의 주가가 사이버트럭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4% 정도 오르자 이제 올라간다라는 분위기가 잡혔고 다시 그걸 전부 다 반납해 주면서 분위기가 또 사그라들었습니다. 저는 주가가 오르든 말든 펀더멘탈의 기준을 두고 보수적으로 볼지 아니면 좋게 볼지를 일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대가로 단 하루라도 이렇게 4% 오르면은 바로 욕을 먹습니다만 주가가 반납을 이렇게 해주면은 또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일관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저의 경우는 이렇게 엘리엇 파동 차트가 보여주듯이 꾸준히 보수적으로 보아왔었고 주가가 4% 정도 오른다고 할지언정 조심하자는 스탠스라서 뛰어들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4% 올랐다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샀다면은 더 큰 피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식의 흐름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은 마치 알고리즘의 형태인 CTA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있지 않은 한 그렇게 좋을 게 없다고 봅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엘리엇 파동 웨이브에 있어서 이렇게 4th 웨이브가 끝났고요. 5th 웨이브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121달러까지 내려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전저점인 아마 190달러 정도 대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드리면서 왜 조심해야 하는지를 미리 분석드렸고요. 시간이 지났으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나오는 뉴스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접하는 뉴스 소식보다 적어도 며칠은 빠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정리는 뉴스에서 해주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명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사이버트럭에 대한 코멘터리를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RBC 애널리스트인 톰 나라야는 테슬라에 대해서 아웃퍼폼을 유지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로 그에 따르면은 사이버트럭에 잡힌 100만 대의 예약 물량들이 실제로 출고량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20% 언더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 켈러 또한 테슬라를 대상으로 아웃퍼폼의 레이팅을 준 애널리스트인데요. 사이버트럭을 대상으로 100만 대라는 프리오더를 받음으로써 강한 수요를 보여주었지만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생산량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꽤나 높았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경쟁사들과 경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은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이브스인데요. 사이버트럭이 런칭된 것이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트루이스의 애널리스트 윌리엄 스테인은 홀드의 레이팅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요. 그에 의하면 사이버트럭 이벤트 자체가 조금은 실망스럽다고 합니다. 스펙 자체는 훌륭했지만 가격대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애덤 조나스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데 오버웨이트의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사이버트럭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믿지만 일부러 테슬라 측에서 생산되는 양 자체를 컨트롤하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3년에는 50대, 24년에는 3만 대, 그리고 25년에는 7만 8천 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봤을 때 사이버트럭의 프리오더가 실제로 생산량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0% 언더가 될 것 같고요. 실적에 있어서 파격적인 성장률까지는 단기간엔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 흐름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펀더멘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얀 색깔은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고요. 파란색은 테슬라의 영업현금 흐름으로 23년 4분기 기준으로 4빌리언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영업현금 흐름 컨센에 있어서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더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의 컨센이 개선이 되어야만 여기 영업현금 흐름의 연평균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24% 정도인 상태이고요. 24%의 기준을 볼 때 테슬라는 지금 이렇게 프라이스 OCF가 53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4%라는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 대비해서 벌써 2배 이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테슬라를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준 멀티플은 53배가 아니라 이렇게 36배 정도인데 프리미엄보다 더 고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래도 테슬라가 36배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여기 183달러에서 191달러 정도가 프리미엄이 고려된 적정 주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특히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중에서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프리미엄이 반영된 적정 주가가 180달러에서 190달러라고 해서 주가가 거기까지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가가 그 수준까지 내려온다면은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준이지
주가가 거기까지 내려가고 말고는 순전히 시장의 마음입니다. 저는 확률적으로 시장의 마음을 최대한 가늠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시장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근거에 부합해서 시장이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은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가 내려간다 올라간다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근거에 부합하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느냐이고 근거에 따라서 대응을 해서 언제부터 비중을 공격적으로 잡아서 또는 언제부터 좀 수비적으로 잡아서 자신의 평단가를 맞춰 나가는 것이지 갔네 못 갔네 틀렸네 맞았네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테슬라를 봤으니 테슬라가 위치하고 있는 기술 섹터 대상으로 좀 더 큰 기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주 대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는 나스닥 QQQ와 러셀인 IWM의 차트인데요.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2023년 초반부터 이어나가다가 추세를 벗어나서 하락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3월달 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바로 SVB 뱅크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꺾였다는 것은 분자에 있는 여기 QQQ보다 여기 분모에 있는 IWM이 아웃퍼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 분자에 있는 QQQ는 언더퍼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번에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장주에는 분자가 있는 여기 SPYG고요. 가치주는 분모에 있는 SPYV로 차트가 상승하면은 성장주가 상승을 하고 가치주는 하락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차트가 하락하면은 성장주는 하락하고 가치주는 상승한다는 의미로 2013년 3월 SVB 뱅크런이 터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이 차트는 이제 추세가 꺾인 지 한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이렇게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헤드앤숄더까지 이렇게 잡혀서 넥라인이 한 차례 꺾인 상태입니다. 넥라인이 꺾였기 때문에 이 차트가 더 크게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더 아웃퍼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러한 신호를 누구보다도 먼저 봤기 때문에 성장주는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가치주 대상으로는 좋게 보기 시작했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렇게 11월 초에 리츠 종목인 리얼티인컴과 디스니, 항공주인, 보잉과 알래스카 에어라인, 원유 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 엠브리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선행 분석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보잉은 33%,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25%, 디스니는 22%, 리얼티인컴은 17%, 엠브리지는 10%, 코카콜라도 한 15% 정도 오르는 등 모두 훌륭한 주식들을 저점에 잡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평단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운에 따라 저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성장주가 약해지고 가치주가 강해진다는 것을 펀더멘탈적으로 보았고요. 이러한 주식들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고평가는 아닙니다. 차트적으로 인버스 헤드앤숄더 등의 반등의 힌트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상 뒤처질 수가 없는 기업들이라는 부분을 꾸준한 숙제를 제가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똑같은 방식으로 고평가는 피하고 저평가 기업들만 계속 잡아나가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려나가는 꾸준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고평가가 되었다 싶으면은 원칙에 따라서 또 매도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평가 기업들은 계속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저평가가 되어 있으며 기술적으로 반등을 앞두고 있는 섹터를 여기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지어 놓았고요. 신서학 개미 분들을 상으로 또한 미리 제가 올려놓았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공유드리고자 하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돌아가서 또 다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XLK와 XLF로 XLK는 기술주로 이렇게 분자에 있고요. XLF는 금융주로 이렇게 분모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3월 SVB 뱅크런을 시작으로 해서 XLF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XLK로 몰렸고 그에 따라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부분은 XLF에서 돈이 XLK로 빠져나갔고 XLK에 빅테크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지수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추세가 지금 이렇게 꺾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무너진다면은 XLK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XLF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TSA 방향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고요.
RSI 또한 이렇게 상승 기울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하락을 이어나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트를 보았는데요. SPYG와 SPYV를 봤을 때 돈이 SPYG에서 SPYV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보았고 QQQ에서 IWM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정황을 보았으며 XLK에서 XLF로 돈이 빠져나가고자 하는 힌트 또한 보았습니다. 이러면 마치 돈이 고루고루 분배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시장에 있는 유동성의 총량이 늘어나서 고루고루 분배되는 형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의 흐름이 이동하는 것 또한 포착이 되었습니다. 결국 돈은 주식으로 가냐 채권으로 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에 돈이 그나마 잘 머물러 줬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여기 SPY에 의해서 이 SPY TLT 차트가 이렇게 올라와 줬지만 이제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 트렌드가 이미 한 차례 꺾였습니다. 추세가 꺾인다는 것은 돈이 주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TLT인 채권으로 몰리기 시작함으로써 이게 분자가 커졌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테슬라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저평가인 가치주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상황을 전부 다 고루고루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테슬라가 펀더멘탈적으로나 밸류에이션적으로나 좋은 위치에 오게 된다면 제가 보잉을 선행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멤버십 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는 이미 텔레그램과 네이버를 포함해서 3,000명이나 되는 분들 이상으로 연 4천만원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 최상의 툴을 이용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하나하나 드리고 있으면 물론 시황도 매일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질문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버겁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고 이젠 정말 힘들어서 그만 받아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